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광주는 문화 콘텐츠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누무신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타경석 원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타경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요. 광주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2년 차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소회가 어떠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기보다는요. 네. 오늘 제가 이 사직공원에 있는 저희 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센터를 들려서 이 LP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76년도에 발매된 나훈아 씨 LP판인데요. 뒤를 보시면은 표지에 이 전일방송이라고 네. 써 있습니다. 교수님께 잘 아시겠지만 전일방송은 70년대에 광주에서 개국했다가 80년에 언론 통폐합 때문에 없어진 KBS와 합쳐졌죠. 네. 그렇게 사라진 지역 민방인데 이 LP판은 전일방송 KBS를 거쳐서 저희 진흥원에 기증되었고요. 약 2만여 장의 LP판들이 광주음악진흥센터에 보관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구하기도 어렵고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사료로서 가치도 상당히 있는 귀한 자료인데 이걸 시민들께서 즐기실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창고에 있는 자료들을 시민들께 감상하시고 교육적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사직감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광주에 있는 사직공원에 오시면 누구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변화나 혁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게 아주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지난 1년간 진흥원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예. 사직공원의 얘기를 통해서 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이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취임 이후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저희 조직 내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첫 출근하면서 직원분들에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상하 동역자 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의 가장 아랫 단계에서부터 리더들까지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할 때 어떤 것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진흥원은 와서 보니까 이 상하 동역자승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었고 정규직도 일반직, 무기계약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고 보람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진흥원의 계약직 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신분상의 차이도 대폭 없앴습니다. 1년 만에 이제 제가 차별 없는 인사 운영, 실무형 리더 육성, 일하는 조직 문화의 3원칙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실시했고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과를 내고 회사는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보수체계 개편까지 마무리되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는 원팀 진흥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다면 이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크게는 광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인공지능 융합 사업단이 진흥원 산하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의 AI나 콘텐츠 기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일빌딩에다가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진흥원 본연의 역할과 목적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4월에 문화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광주에 투자진흥지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네. 확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문화정당과 전일빌딩이었는데 이게 이제 동명동과 사직동 그리고 이제 충장로까지 넓혀진 거거든요. 여기에서 관광과 컨텐츠 산업들을 하시게 되면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혜택이 있게 됩니다. 저희 진흥원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 또 관광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또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네요. 예, 앞서 이제 원장님 말씀 속에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시민들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시내버스를 타시면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버스를 보셨을 겁니다. 매월 26번 노선인데요. 저희 광주 시자이 센터 입주 기업인 아이스크림 스튜디오의 두다다쿵 캐릭터입니다. 이 회사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 애니메이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광주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유망한 기업입니다. 진흥원이 이렇듯 광주에서 컨텐츠 기업과 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2002년도에 설립한 기관인데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한 590억 정도이고 창업, 전문 인력 양성, 시설 운영 등 약 5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도 광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이런 지원 체계를 만들고 창업에서 스타 기업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진흥원은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지원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는 약간 낯설 수 있는 기관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름 그대로 광주시의 이제 ICT 산업 또 문화 콘텐츠 산업 등등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AI 중심 도시 광주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일단 기능적으로 인공지능 산업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추진단을 저희가 산하 조직으로 두고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공지능 사관학교처럼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사업 성공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만들기 사무국이 저희 진흥원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주가 그리고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광주가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일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인공지능 집적 단지 조성 사업이 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 직접단지 조성 사업은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가 2년 전에 중앙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들을 각 자치단체가 제안하도록 했는데요. 그때 다른 모든 시도들은 도로 놓거나 교량 놓거나 하는 인프라 사업을 제안했는데 네, 그랬죠. 광주가 유일하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R&D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R&D 사업이 이제 광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가 광주의 첨단지구에 구축이 되는데요. 세계 10위권의 AI 컴퓨팅 파워를 갖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데이터 댐을 건설하는 건데 네. 이 데이터 센터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데이터 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데이터 댐이 광주에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한 도시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스탠드업부터 스타기업까지 또는 유니콘까지 갈 수 있는 스케일업까지를 구축하는 그런 인공지능 창업 지원 사업들이 또한 축이고, 그리고 이제 R&D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인데 이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 투자하기보다는 광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산업은 이제 워낙 규모가 큰 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광주가 특히 주력하는 인공지능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이제 광주가 그 크게 세 개 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R&D를 크게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광주는 광주에서 가장 큰 제조업이 사실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산업을 더욱 고도화시키기 위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AI 플랫폼 구축하는 게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전이 이전을 하면서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산업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분야, 그리고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 규모에 비해서 병원이나 의료 기반 시설이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관련된 데이터도 상당 부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문화 콘텐츠 산업에 사실은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 분야,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개 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 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네, 이제 광주가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예. 예, 광주는 이제 그동안에 산업의 불모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기업도 없었고 큰 네. 공장도 없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산업도시로 이제 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한 도시를 기술 수준으로만은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준으로 광주가 지금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크게 이제 한 도시가 이 어떤 분야에서 주도적인 두각을 나타내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광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사업에 인공지능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광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전략을 저는 좀 명확히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돼 있는가도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광주시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유일하고 가장 먼저 인공지능 정책국, 인공지능 산업 정책국을 만들어서 시의 기구로, 공식 기구로 둠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이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들과 인재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도 그 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금 현재 광주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기업들 유치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한 14개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광주에 왔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력 양성 그 사다리 체계도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보자면 광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선도적인 지점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AI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AI 관련 인재가 부족하다, 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 분야가 또 미래 청년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사실 지방에서 혁신 산업이 성공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에게 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내가 필요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확신을 주는 네, 일인데요. 그렇죠. 그런 점이 현실에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광주가 이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저희가 광주에 있는 광주과기원에 AI 전문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학생 모집을 이미 해서 고급 인재 양성들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광주가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다음 달에 이제 드디어 네, 개교를 7월 1일에 합니다. 개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고요. 아주 단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들을 단기에 수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먼저 갖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할 텐데 광주에 4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여기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이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AI를 이해하고 내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와 AI의 관련성들을 설명하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로 양성하는 이런 기초교육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인공지능으로 산업이 전환되면서 기존 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AI 두드림 교육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지금 고등학교로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네, 있고, 있죠. 예, 네. 대학들 그리고 재직자 그리고 단기 양성 체계까지 갖추어서 어느 도시보다 광주를 찾는 기업들에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재를 육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실무 인력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전문 인력까지 이 모두를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 이제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택해서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탁월한 선택이다 이런 또 칭찬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광주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그 사실 뭐 쉽지 않으신 질문인데요. 저는 인공지능과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광주에 완전히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광주를 좀 연구를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이 표가 광주의 10년 전과 지금의 인구의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 20대 후반부터 30대 광주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죠. 아주 뚜렷한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광주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되고 젊은이들이 떠남으로써 사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도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들이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꿈을 이루는 도시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AI 국가 전략을 발표를 하셨는데 AI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한 400조 정도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중에 10%만 우리 광주로 온다면 지금 우리 광주의 GRDP가 36조 원 정도 수준인데요. 광주의 경제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께서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역점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떤 그 계획을 갖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분야시지만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분야이고 특히 지방에서 성공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어쨌든 관련 기업들의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외부의 기업들이 이 투자의 여건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행히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 산업 분야에 오랫동안 투자해 왔고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네. 진흥원은 애니메이션 산업들이 창업부터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그동안 지원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보다 좀 유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제가 원장 직속으로 AI 콘텐츠 종합 지원 센터를 전일 빌딩에 설치를 했습니다. 초기 창업이나 성장 단계 콘텐츠 기업들에게 투자를 연결하고 도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 체계를 마련한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1기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32개 기업들을 모집을 했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서울 지역에 있는 VC들까지 연결을 해서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실감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를 또 지금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네.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큐브가 완성이 되면은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또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민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컨텐츠 산업이 아까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 시설도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 지금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송암공단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한 30% 정도 공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지금 잘 아시지만 정부에서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발표 내용에 보시면 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콘텐츠 산업 전체를 진행시키는 계획 안에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지역의 클러스터 확충이나 수도권과의 협업 강화라고 하는 이 정책 과제를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우리 광주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고도화를 통해서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R 제작 거점 센터나 콘텐츠 코리아 랩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중앙정부 정책까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광주진흥원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감 콘텐츠 큐브가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아마 광주가 수도권 이남에서 이제 스튜디오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영화 촬영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여기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그래서 GCC가 제가 말씀드린 GCC는 이 실감 콘텐츠 큐브인데요. GCC가 이 콘텐츠 사업자들의 메카가 되고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실감 콘텐츠 큐브가 이제 미래의 그 디지털 미디어 네. 기술을 이용해서 말씀 주신 대로 영화나 또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등등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원스톱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성정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와 또 이제 극락강역에 추진하고 있는 5G 스마트 관광 로드 이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 사업은 두 가지 고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광주역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광주역과 송정역 사이에 셔틀 열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객도 사실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광주시에서도 재정 부담이 사실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광주에 왔는데 광주 시민분들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어디를 보여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그런 콘텐츠나 플랫폼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 이미지인데요. 지금 이제 왼쪽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낡은 기차입니다. 네. 이 기차를 완전히 그 플랫폼, 영상 플랫폼으로 개조를 해서 여기에는 5G를 이용한 콘텐츠들이 상영이 되고 또 이 상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걸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레일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올 연내에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콘텐츠 운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통신사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꼭 광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만들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완성이 되면은 송정역하고 광주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 안에서 그렇게 5G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콘텐츠는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네.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또는 뭐 게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그 열차 안에서 보실 수 있고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광주 콘텐츠의 어떤 그 수준,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주는 그동안 애니메이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요. 또 네. 많은 실적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광역시 중에서 애니메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체 수도 비교적 많고요. 또 매출액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자랑하고 싶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이 대표적인 작품들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보라고요. 우리 광주에 있는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저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제작이 되어졌는데요. EBS를 통해서 방송이 되어졌고 당시에 8%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통의 애니메이션의 한 2배 정도의 네. 그런 그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광주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설화와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아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양림동에 가보시면 이 동계비의 캐릭터가 있어서 아주 친숙하실 텐데요. 2017년에 제작해서 SBS에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이런 컨텐츠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국민들 또는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그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사실은 매년 저희 광주에서 많은 작품들이 제작이 되어지는데 이 작품은 지금 제작 중에 있는 작품입니다. 교수님 아마 여기 배경을 보시면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무등산이네요. 네, 무등산 입석대, 서석대입니다. 서석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에 있는 명소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 광주를 이 작품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기어이 스타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성과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또 우리가 광주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애니메이션 산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광주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스타 기업까지 만드는 물론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아직 역량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파이프라인은 잘 구축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광주에 이런 산업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게 사실은 오히려 좀 많이 아쉬운 편이고요. 이제 영역을 조금 넓혀서 콘텐츠 산업까지 말씀을 드리면 콘텐츠 산업은
어떤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그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J.K. 롤랭이라는 작가가 쓰셨는데 그 작품을 쓴 도시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에도 이런 애니메이션 산업이나 기타 영상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이야기 산업이 좀 풍부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일 빌딩에 지금 저희가 그 모집 중에 있는데요. 금년도부터 스토리 아카데미 사업을 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를 어떠한 구애도 받지 않고 글만 쓰실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광주에서 이렇게 글을 잘 쓰시고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응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졌을 때 마케팅도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 지원해질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도 잘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체계들을 아까 말씀드린 기업 종합 지원 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틀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광주에서도 지방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그런 컨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광주가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도 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제 개정안에 대한 논의들이 많은데 이 개정안이 특히 진흥원에게는 특별한 네.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광주의 애니메이션 컨텐츠 산업이 안전한 불모지에서 이런 정도로라도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제정이 되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아특회계라고 하는 예산으로 광주에 특별하게 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번 국회에 들어가신 광주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특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이병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에도 가셨기 그렇죠. 때문에 이 법이 안정적으로 연장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조직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으로서 어려운 점을 무엇이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 오셨는지 이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네. 특별히 없었고요. 이제 다만 저희 이제 구성원분들께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화두로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정성입니다. 아까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하는 예산만 해도 사실은 500억이 넘는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야 이 시민들이 내신 세금이 우리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로서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성만 가지고는 이 일을 잘 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분야가 ICT, 컨텐트 관련된 아주 특수한 분야들이기 때문에 네.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저희 직원분들에게 우리가 정성과 전문성으로 일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뭐 굳이 위기가 있다면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원장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네요.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원이 5.18을 배경으로 한 광주 브랜드 영화를 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이 프로젝트는 제가 작년에 부임을 했을 때 이용섭 시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광주에서 극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
그리고 작은 예산으로 그런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분들 전문가분들 말씀이 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5월에 공모를 해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지원을 했는데요. 아주 다행스럽게 좋은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올 5월에 저희가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 영화를 시사회를 먼저 가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극영화는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작품인데요. 이정국 감독님이라는 분이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화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나중에 극장에 가서 보셔야 되니까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은 예산인데 안성기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 이런 국내 기라성 같은 스타분들이 광주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 광주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이런 영화를 제작하는데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KBS에서 이번 5월 주간에 방영이 됐습니다.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한 작품인데 광주비디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되게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하게 좀 지원을 해주실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좀 주시죠.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보다는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저희 진흥원에 계신 그 임직원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지방에서 ICT 분야나 컨텐츠 산업을 진흥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사실입니다. 척박한 땅을 개건하는 농부의 아마 그런 마음일 텐데요. 저희 진흥원 임직원들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시고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져서 큰 보람을 그렇게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우리 진흥원은 물론이고 광주의 발전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엄중한 시국인데요. 시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광주의 정보산업 또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